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도저히 가는 게 심상치가 않네요. 한꺼번에 떡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8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정말 도지답지 않게 지금 241선을 가볍게 통과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걸 처음 봤어요. 도지가 굉장히 차분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지 이야기는 제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고, 리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도지를 꼭 챙기셔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도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트위터 인수 이유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명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문명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어하고 있다, 억압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트위터 또한 트위터가 원하는 데이터만 노출을 시킨다. 이게 참 문제점이 있긴 해요. 어쨌든 지금 유튜브,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채널에서 일단은 필터링을 하죠. 특히 무기라든가 마약, 폭력 중에서 이제 성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이런 영상들은 어쨌든 필터링을 해서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봐야 될 알 권리 그러면 조금 너무 정치적인가? 그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자유롭지 않다, 선택은 어쨌든 구독자가 하는 거고 시청자가 하는 건데, 1차적으로 SNS 플랫폼에서 필터링을 한다는 건 정의롭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무기, 마약, 성폭력, 노인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업로드가 됐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쉽게 노출이 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도 자유롭게 노출이 돼야 된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느끼겠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지배당하는 느낌은 드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개인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택적 시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광고를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된다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선택적 시청이 아닌 유튜브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만드는,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싫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점점 그들의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악용하는 집단, 권력, 이런 게 있겠죠. 특히 이제 정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SNS를 장악하는 정치인이 통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100%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열 때 스마트폰 안에 보이는 몇 개의 영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건 현실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정치인이 이걸 악용을 한다, 계속해서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특정 정당에 대한 노출만을 해줘버린다면, 그리고 또 다른 특정 정당에 대한 영상 노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심각해질 수 있겠죠. 2년 전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 시청보다 유튜브 시청률이 높아져 버렸어요. 52%였어요. 공중파는 48%. 그게 2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거의 58%, 60% 된 것 같아요. 제 주위에 80대, 90대 어르신들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선택적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편향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본 영상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영상에 관련된 그 영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영상들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SNS의 가장 큰 폐해죠. 제가 어젠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디지털이 편하긴 한데 사람들의 기억력을 빼앗아 가고 있다. 사람들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튜브라는 플랫폼만 열게 되면 언제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것도 진화의 하나일까요? 참, 그런데
가슴 아픈 현실 같기도 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경제인이 3일 전에 4일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했던 말은 전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만 기억을 한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빈번하게 노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헷갈려 해요. 그랬던가? 이런단 말이죠. 그냥 지금 보이는 것만 믿게 되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도지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하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대로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신념을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의 디지털 타운스퀘어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돼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가 괴물일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선인일 수도 있겠죠. 판단은 어쨌든 참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자유롭게 SNS를 통해서 폭력적이고 마약, 무기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 필터링이 되지 않고 노출이 된다. 그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의 욕구는 자극적인 걸 항상 좋아하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어쨌든 성인이야 가치관 확립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좋지 않은 영상을 대하는 건 어쨌든 그분들이 좋지 않음이라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 어린 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뭐가 옳고 그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당할 수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터링이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업로드가 되는 영상이나 사진. 사람들은 어쨌든 자극적이고 무섭고 신기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신념을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통의 디지털 타운스퀘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선택의 문제겠죠. 어쨌든 SNS 판이 약간 도지판으로 가지 않을까, 개판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도지는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계단식 상승을 보인다는 건 계속해서 땅을 다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NFT를 들먹거리고 있어요. 도지 코인을 트위터에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NFT 마켓플레이스로 안내를 한다. 돈 벌거리를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NFT를 하겠다는 건 어쨌든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겠다. 창작자들이 올린 영상물이나 사진에 대해서 좋아요 개수만큼 어쩌면 도지 코인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게 SNS 안에서 NFT가 활용화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진을 올렸는데 영상을 올렸는데 좋아요 개수가 많아서 도지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SNS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요의 인정 욕구와 보상으로 주어지는 도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창작자들이 이제 또 생겨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지 않겠죠. 틱톡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유저들은 돈이 되는 곳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다 지금 NFT를 하려고 하고 있죠. 거의 이제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마켓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또 SNS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인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나요? 너도 나도 그냥 암호화폐가 뭔지, 전자지갑이 뭔지, 도지가 뭔지 관심이 많아지겠죠. 암호화폐로 지급이 된다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사용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들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으라고 본사에서 권유를 한다. 만들까요? 만들지 않을까요? 100% 만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퍼지게 될 겁니다. 디지털에 능숙한 SNS를 잘하는,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이 왜 NFT를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조금 여러분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NFT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낙오될 수 있어요. 뒤처질 수 있어요. 오히려 영어나 수학, 국어보다 모든 경제가, 모든 돈이 디지털 안에 있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한 NFT 아카데미 캠프를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쉽게, 재밌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NFT를 이해하고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어떻게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 본인이 재밌다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돈이란 걸, 경제활동이란 걸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장자의 조건 3가지 이야기했죠. 세계성, 급속한 확장성, 대중적 수요. 그거는 결국 화폐가 가능하다. 화폐 중에서도 명목화폐나 종이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경제학자 다빈치 연구소 소장 토마스 프레이가 조만장자의 탄생은 암호화폐에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죠.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서두에 관종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터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라는 암호화 로비 단체가 SEC와 리플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리플 편에 서겠다는 자료를 제출한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계속해서 리플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SEC는 뭐 사면 초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게리 겐슬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멍니라 그러죠. 멍니 있게 생겼잖아요. 오기가 아주 짱짱해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소송 관련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꿈속에서 리플이 상승하는 꿈을 꿨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현실이더라. 이렇게 갑자기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때 XRP 가격 예측. XRP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얼마까지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10,000 갈 건데. 대부분의 지금 크리에이터들, 차티스트들은 1차 목표가가 XRP 전고점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4,800원, 4,900원 언저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먼저 1,700원 정도를 이야기를 했죠. 상승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SEC 승소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600원, 1,700원 언저리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무지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전고점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먼저 일단 재상장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분들이 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상승 모멘텀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즉각 이제 리플 지갑을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리플이 갖고 있는 허재의 축적들,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화산 폭발을 하듯이 폭발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시절 이 시절 다 버티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상승을 하게 되면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상승하기 전보다 더 헷갈려하고 더 미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